저기 뒤에 뭐가 있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농부는 밭에서 호미로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농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진 걸까요? 농부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자의 정체를 본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깨비였습니다. 뿔이 삐죽 솟아있고 얼굴은 빨갛고 눈은 동그랗게 부릅떴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까지 들고 있었지요. 크크크, 사람이다. 도깨비는 농부를 보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부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도깨비님, 저는 그냥 평범한 농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 크크, 걱정 마. 나는 내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도깨비가 방망이를 땅에 쿵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심심해. 산속에 혼자 있으니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씨름 한판 하면 어떨까? 씨름이요? 그래, 씨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도깨비는 신이 나서 팔을 휘휘 돌렸습니다. 농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큰 도깨비랑 씨름을?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게 뻔해. 하지만 겁을 먹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님. 저는 지금 바빠서요. 보시다시피 밭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씨름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은 언제야? 글쎄요. 밭일 끝나고 나중에. 싫어. 나는 지금 하고 싶단 말이야. 도깨비는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제발 한 판만, 딱 한 판만 하자. 아니, 정말 안 됩니다, 저는. 혹시 무서워? 크크크. 무섭긴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농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농부가 거절하자 더욱 집요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자. 씨름하자.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 마치 끈질긴 모기처럼. 도깨비는 농부 주변을 빙빙 돌며 계속 졸라댔습니다. 농부가 밭을 매려고 하면 앞을 막아서고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면 또 따라오고. 아휴, 정말. 이거 어떡하지? 농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농부를 따라다니며 씨름을 하자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겠네. 결국 농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판만 하지요. 대신 정말 한 판만입니다. 알겠습니까? 오, 좋아. 약속이다. 도깨비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둘은 밭 한가운데에서 마주 섰습니다. 도깨비는 농부보다 2배는 더 컸습니다. 팔뚝 굵기만 해도 농부 허벅지만큼이나 되어 보였지요. 자, 준비됐어? 네네. 농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시작. 도깨비가 소리치자마자 둘은 서로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도깨비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크하. 어때? 내가 세지?
도깨비는 여유롭게 웃으며 농부를 조금씩 밀어붙였습니다. 농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바로 그때 농부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농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도깨비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뒤에 뭐가 있네. 응? 뭐? 순간 도깨비가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농부는 재빨리 다리를 걸어 도깨비를 넘어뜨렸습니다. 와장창 큰 덩치의 도깨비가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도깨비는 땅바닥에 누운 채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자기가 넘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지요. 미안합니다. 도깨비님, 약속대로 한판 했으니 이제 전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농부는 얼른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약속은 한판뿐. 이건 공정하지 않아. 다시 하자. 아니, 약속했잖아요. 딱 한 판만 하기로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도깨비님도 어른이시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죠. 농부는 단호하게 말하며 다시 밭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어이가 없다는 듯 농부를 쳐다봤습니다. 너 나한테 속임수를 쓴 거야? 속임수라뇨? 씨름에서는 머리도 써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화난 도깨비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으악, 나를 속이다니. 절대 용서 못해. 도깨비는 분한 마음에 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농부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계속 일했습니다. 씩씩씩. 두고 봐. 나는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간다. 도깨비는 그렇게 화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도깨비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서야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정말 위험했어. 그래도 일단은 넘어갔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씨름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그날 이후로 도깨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화가 풀렸나 보네. 다행이야. 농부는 안도하며 평소처럼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도착한 농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밭 전체에 돌이 가득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밭을 뒤덮고 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던 밭이었는데 말입니다. 도깨비 짓이로군. 농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한 거겠지. 그렇다면... 농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일부러 크게 말하는 농부. 농부는 일부러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이거 참 좋은데.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돌을 뿌려놨지? 농부는 한 손으로 돌을 집어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땅이 질척질척했는데 이렇게 돌을 깔아주니 물 빠짐이 아주 좋겠어. 돌이 있으면 밭의 온도도 잘 유지되고 뿌리도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던데. 도깨비가 듣고 있을 것을 상상하며 농부는 계속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참 다행이야. 만약에 돌 대신 똥을 뿌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똥을 뿌리면 냄새도 지독하고 밭도 망치고. 으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농부는 과장되게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실 똥은 거름이 되어 농사에 아주 좋은 것이었지만 도깨비는 그걸 모를 테니까요.
농부의 예상대로 도깨비는 근처 숲에 숨어서 농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분명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도깨비는 농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농부의 말이 들렸습니다. 똥을 뿌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도깨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뭐? 똥을 뿌리면 안 좋다고? 도깨비는 씩 웃었습니다. 크크크, 그럼 내일은 똥을 뿌려줘야겠군. 내가 농사를 망쳐주마. 다음 날 농부가 밭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제의 돌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밭 전체에 똥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코를 막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속으로 웃으며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농부는 과장되게 울상을 지으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똥을 뿌리다니. 이러면 농사가 완전히 망하잖아. 으앙, 어떡하지? 농부는 마치 정말로 슬픈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숲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깨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크하, 드디어 농부놈이 당황하는구나. 내 복수가 성공했어. 크크크. 도깨비는 신이 나서 춤을 추듯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앞으로 저 농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도깨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농부는 울던 얼굴을 거두고 빙긋 웃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았군. 이제 몇 달만 기다리면. 농부는 밭에 뿌려진 똥을 골고루 펼쳐주었습니다. 똥은 최고의 거름이 될 것이었고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깨비야, 고맙다. 덕분에 올해는 큰 수확을 하겠네. 농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도깨비는 그동안 산속에서 지내며 가끔씩 밭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슬슬 농사가 망해서 농부가 울고불고 난리일 텐데. 도깨비는 농부의 망한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도깨비는 드디어 밭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농부의 울상을 실컷 보러 가볼까? 도깨비는 신이 나서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밭은 황폐해져 있고 농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밭에 도착한 도깨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밭은 풍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금빛 곡식들이 밭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채소들은 싱싱하고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웃 밭들보다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밭에서는 농부가 즐거운 표정으로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대풍년이야. 이렇게 많이 수확할 줄은 몰랐네.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깨비의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닫다. 똥을 뿌리면 농사가 망한다고 했잖아. 도깨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속인 거야. 완전히 속았어. 똥은 거름이 되어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빠짐을 좋게 해서 농사에 이루었던 것이지요. 으악! 이 비겁한 인간! 도깨비는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씨름때도 속이고 이번에도 나를 완전히 놀려먹었어. 도깨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제대로 복수를 해주마. 그날 밤부터 도깨비는 농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밤. 으악! 한밤중에 도깨비가 집 밖에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농부는 잠에서 깨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깨비구나. 두 번째 날. 농부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에 흙이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에휴. 농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날.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발을 건 것이었습니다. 도깨비의 짓이었지요. 나흘째, 닷새째. 도깨비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소리를 지르고 낮에는 물건을 숨기고 길을 가다가 넘어뜨리고 농부는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아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농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농부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를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화를 풀 방법이라도. 농부는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농부는 다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농부는 마당에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고기, 메밀묵, 막걸리,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농부가 부르자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농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동안 제가 도깨비님께 신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요. 사과의 뜻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깨비는 상 위의 음식을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자,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한 번만 봐주지. 도깨비는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네. 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메밀묵도 쪽쪽 빨아먹고 막걸리도 꿀꺽꿀꺽 마셨지요. 농부는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도깨비님처럼 힘이 세고 대단하신 분도 무서워하는 게 있나요? 내가? 도깨비는 가슴을 탁탁 치며 웃었습니다. 나는 천하무적이야. 무서운 게 없지. 정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딱 하나. 도깨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엽전은 좀 무서워. 엽전이요? 농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내 엽전. 그 둥글고 가운데 구멍 뚫린 돈 말이야. 그게 나한테는 독약 같아서. 아, 그렇군요. 저도 엽전이 제일 무서워요. 농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너도? 네. 엽전만 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기절할 것 같아요. 사람도 엽전을 무서워하는구나. 도깨비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농부와 도깨비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깨비가 떠나자마자 농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엽전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마당에 뿌려놔야지. 농부는 마당 전체에 엽전을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짤랑짤랑 엽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농부야, 오늘은 뭐? 그런데 마당을 본 도깨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으악! 엽전! 마당 가득 널린 엽전을 보고 도깨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누가 우리 집 마당에 엽전을 뿌려놨어. 농부는 과장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도깨비님, 어서 도망가세요. 엽전이에요. 나도 무서워. 으악. 도깨비도 겁에 질린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농부가 일부러 엽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하나. 으악. 농부는 마치 엽전이 뜨거운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던져버렸습니다. 엽전이 하늘로 휙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깨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잠깐. 저 농부가 엽전을 무서워한다고 했지?
도깨비는 시익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엽전을 던지면 농부가 놀랄 거야. 크크크. 받아라. 도깨비는 엽전을 집어서 농부에게 던졌습니다. 으악. 엽전이다. 농부는 과장되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크하. 재미있는데? 도깨비는 신이 나서 엽전을 계속 던졌습니다. 짤랑. 짤랑짤랑. 받아라. 받아라. 도깨비는 마당에 있는 엽전을 주워서 계속 농부에게 던졌습니다. 아이고. 으악. 살려주세요. 농부는 도망다니는 척하며 엽전을 주었습니다. 사실 엽전이 농부에게는 돈이었기 때문에 많이 던질수록 좋았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깨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 이제 엽전이 다 떨어졌네. 도깨비는 피곤한지 주저앉았습니다. 크크. 농부놈이 제대로 혼났을 거야. 에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도깨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올게. 크크크.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실 도깨비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잠깐. 내가 엽전을 던졌다는 건 엽전을 만졌다는 거잖아. 엽전이 무섭다면서 어떻게 만졌지? 아, 또 속았구나. 도깨비는 부끄러워서 다시는 농부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도깨비가 던진 엽전을 모두 주워 모았습니다. 엽전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농부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땅을 사고 농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혼자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농부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 전체가 점점 구독과 풍요로워졌습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